오늘은 굿모닝 대화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이제 전자정부 관련된 법률 얘기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6장의 주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옴부즈만 했었잖아요. 어저께 옴부즈만 했었잖아요. 발음이 되게 이상하네요. 어저께 6장의 옴부즈만에 대한 내용 얘기했잖아요. 6장에서는 전자정부 관련된 내용 한 번 더 볼 건데 사실 전자정부 관련되어서 전자정부법, 지능정부와 기본법 모두 다 제가 법령읽기 통해서 내용을 진행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딱 봐야 하는 내용들만 한번 쭉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전자정부 관련된 법률 두 가지에 대한 기본 설명. 그다음 두 번째, 전자정부법 제2조와 지능정부와 기본법 제2조. 제가 2조의 용어 정의 보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그것만 한번 후루룩 읽어보려고요. 자, 아시겠지만 일단 전자정부법이란 법이 있죠. 전자정부 관련된 법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우리나라 국가 서비스의 전자화죠. 그래서 전자정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전자정부에 대한 기본계획 반드시 수립해야 하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게 바로 요거 질문도 올리셨는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그래서 행안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 사무처, 법원의 행정처 다 사무관장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의 장들은 전자정부 구현, 운영,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관별 계획을 종합해서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이 바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기관별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요. 각 행정기관 장들이 5년마다 기관별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면 그걸 모아서 사무관장 기관의 장이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전자정부의 날도 6월 24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억하시죠? 이거는 행안부 장관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과 협의해서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도입하기 위한 그리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죠. 정보기술 아키텍처가 일종의 전자정부화를 위한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대한 내용도 보셔야 돼요. 요거는 지능정보화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가 지능정보화 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서 지능정보화 사회로 현재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능정보 사회를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느냐에 관련된 법이고요. 이 법에 대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3년마다 지능정보화 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지능정보화 책임관,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 지능정보화 사회의 조정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관 별도 지정하는데 이 지능정보화 책임관은 제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정부법 2조에 나와 있는 정의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전자정부법이에요.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하기로 해서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 행정기관 업무를 전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부고,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행정기관이라 하면 행정기관 다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 이건 행정기관에 대한 정의죠. 이번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기관에는 각급 학교 들어가게 되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개의 기관들도 들어가게 되고요. 뭐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다음 요거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중앙사무관장기관. 아까도 봤었던 표현이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국회 소속된 기관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 헌법재판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헌재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합니다.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정부를 통해서 진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행정정보는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 관리하고 있는 자료, 전자문서는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서 송수신, 저장되는 표준화되어 있는 정보, 그 다음 전자화문서, 전자문서와
전자화 문서 구분하시라고 했습니다. 본래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인데 정보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이야기하고 행정, 전자, 서명에 대한 얘기, 서면에 대한 얘기 쭉 나와 있죠. 정보통신망, 말 그대로 정보통신 체제 얘기하죠. 정보통신 설비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 컴퓨터 이용 기술 활용해서 정보 이렇게 해주는 정보통신 체제. 그다음 정보 자원, 정보를 위한 자원, 행정기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 시스템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 기술, 정보와 예산, 정보와 인력, 이거 모두를 다 정보 자원이라고 표현하고, 이것도 출제된 적 있습니다. 정보 기술 아키텍처.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조직 전체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를 통해 구성 요소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방법. 그리고 마지막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기기들의 조직화된 체계까지. 이게 지금 전자정보 관련된 지금 법에서 전자정보법에 나와 있는 정의들입니다. 그 다음, 지능정보와 기본법에서는 어떤 용어들 정의하느냐? 정보화, 그 다음 정보통신, 지능정보기술. 그죠? 그래서 지능정보기술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학습, 추론, 판단을 구현하는 기술. 데이터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 분석, 가공, 처리하는 기술. 물건 상호 간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 처리하거나 물건 이용, 제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IoT죠. 클라우딩 컴퓨터 기술. 그 다음 무선,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 지능 정보통신 기반 기술. 그런 여러 가지 지능 정보화에 활용되어 있는 기술,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 정보화가 어떤 것인지, 그죠? 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 기반으로 지능정보 기술이나 다른 기술 적용, 융합해서 각 사회 분야의 활동 가능하게 하거나 그런 활동을 고도화하고 효율화하는 기술. 그다음 지능정보사회, 지능정보화를 통해 지금 모든 분야의 가치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사회. 여기서 진행되게 되는 지능정보 서비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를 매개하거나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나와 있죠. 그 다음 정보통신망, 초연결 지능 정보통신망, 이러한 초연결, 아이고, 넘어갔습니다. 초연결 지능정보통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반들. 그래서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해서 이용되는 정보통신 관련된 여러 기기 설비,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을 이야기하는 내용들까지 정보사회, 정보문화, 지능정보사회 윤리, 정보 격차 보셔야죠.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들로 인해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지능정보 서비스에 대한 과의존도 있고요. 정보 보호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이 지능정보기본법에서 지능정보와 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공공기관의 범주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문제 너무 많이 풀어보셨던 문제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전자정보법에서 정리하고 있는 다음 개념.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조직 전체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에 이들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통해서 구성 요소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면 전자문서도 아니고요. 정보 시스템도 아니고 정보 자원도 아니죠. 바로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맞는 선지고요. 자, 그 다음 23년 국가직 9급에서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보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걸 해주는 게 과기부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행정기관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해서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거는 네, 중앙 사무관장 기관의 장, 행정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X죠. 전자정보법상 전자화 문서는 전자문서가 아닌데 전자화시킨 거죠. 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정보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합니다. 맞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지능정보와 책임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문제 정답되는 틀린 선택은 바로 2번입니다. 자, 전자정보 관련된 내용들 법률 표현 꼭 익혀달라고 제가 여러 번 당부드렸습니다. 물론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출제가 되면 읽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달달달 암기하실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한번 쭉 읽어봐 주시는 형태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해서 굿모닝 행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